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후 미란 앵커 내피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2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저희 와니워니에 영상 올라가고 있고 저의 내피셜은 이렇게 주간 단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좀 건너뛰고 이번 주가 된 것 같아요. 1월 들어서 또 새해다 보니까 여러 일들 많으셨죠. 저희도 뭐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이제 벌써 1월 중반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내피셜에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최근에 컨텐츠주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A스토리 한번 이제 성과를 여러분께 보고를 하면서 또 뉴를 알려드렸는데 뉴 역시도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 상승세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뭔가 어떤 재료가 크게 노출되면서 시장에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주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꼽는 큰 굵직한 세 가지 이슈 정도를 꼽아보자면 먼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 우리 와니 님도 엄청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철인 왕후,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펜트하우스처럼 엄청난 그런 흡입력과 재미가 있으면서도 안티가 많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원작 소설을 IP를 사온 드라마이고요. 그 중국 원작 소설의 IP를 가져와서 좀 각색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드라마인데, 이 중국의 소설가가, 이 원작의 소설가가 혐한 작가라고 해서 여러 좀 반발들이 많았어요. 왜 굳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하는 작가들도 많은데 혐한 작가의 IP를 사와야 되냐? 바로 그거죠. 우리는 여기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실익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CJ ENM이 중국 쪽에 뭔가 좀 성의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우리 좀 사올게. 우리가 먼저 좀 살게. 이렇게 작은 거를 좀 이렇게 사오게 되면서 뭔가 큰 걸 앞으로 좀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서 A스토리의 핵심 모멘텀이죠. 아이치에서 드라마 지리산, 올해 하반기에 방영되는 드라마 지리산에 대한 판권을 사갔다는 점, OTT에서 콘텐츠 확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이치 쪽에서 계약을 A스토리와 성사시켰다는 점, A스토리는 그에 앞서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히트를 시킨 드라마를 갖고 있었고, 아이치에서도 과연 지리산을 히트시킨다면 이 A스토리의 경쟁력과 지위, 위상은 굉장히 굳건해질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전에 선점을 해야 되고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사실 엄청 부담스럽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 과연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저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높게 사시면 안 된다. 주가는 무조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모든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현대차를 덥석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잡으셔도 수익이 나실 수도 있죠. 근데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됩니다. 네. 10만 원 그때, 예, 그리고 18만 원, 17만 원 오갔을 때, 이제는 지금 또 다들 집중하고 있으니까 현대차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A스토리도 좀 최근에 급등했지만 시장의 중심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완만히 쉬어가고 있는 모습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면서 밀당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덥석 잡으시면 안 되고요. 밀당을 하셔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A스토리조차, 뉴조차, 현대차조차 모르게 그 종목을 사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컨텐츠 쪽에서 뭐 이런 이슈들 굵직하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임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안에 게임을 넣어도 되겠다.
요러 한 10여 종의, 한 20여 종 가까이더라고요. 그 게임들을 넣어도 된다라는 기사가, 그걸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 주식시장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혹은 또 이제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는 애플카,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을 본격화하면, 올해 뭐 전기차 시대 본격화의 원년이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대 중반에는 또 자율주행의 원년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달려가는 자동차 안에서 뭘 해야 즐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관련한 규제들의 뭐 해제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당국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게임이 들어갈 수 있어요. 허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또 K 컨텐츠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뇌피셜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지금 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뭐 물가 혹은 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정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어 왔어요. 이것이 시장의 추세를 바꿀 것인가, 버블이 터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주가를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보이세요? 예, 그렇게 보이세요? 변동성을 일으켰을 뿐이지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추세에는. 그렇지만 올해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변수는 물가와 금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이슈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그 같은 변수들의 추이를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이 오면 올수록, 사실 인플레이션이 도래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기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게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물가 상승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도래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둬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구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의 블로그와 또 와니머니 TV 채널 영상과 또 제가 새롭게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자의 지도라는 www.richmap.co.kr 이라는 사이트에 여러분 놀러 오세요. 들어오셔서 제가 거기 또 많은 자료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또 할 테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수혜 종목이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면 먼저 이 가격 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즉 뭔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나의 제품의 가격을 쉽게 인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혹은 브랜드력을 가진 그런 기업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뇌피셜에서 그 음식료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만두랑 김치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계속 조정은 이어졌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음식료주의 조정 시기였고 지금까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음식료주가 1월 들어서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일단 CJ제일제당이 되겠고 뭐 여러 종목들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음식료주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의류주, 마밤, 네, FNF, 또 화장품주,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효성TNC, 이게 꼭 인플레이션 수혜주라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에그플레이션 해서
뭐 비료주라든지 종자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데 꼭 인플레이션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들 기업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뭐 항공 여행주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스판덱스라든지 화학섬유 쪽, 특히 스판덱스 쪽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증설보다 더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섬유 말고도 또 석유화학 말고도 배터리 소재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는 쪽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지주 회사로 전환하면서 인적 분할 결정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다시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근데 갑자기 급등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럴 만한 재료가 있을까? 근데 급등한다. 근데 그거는 그때 덥석 사시면 안 되겠지만 그 종목은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자고 얘기하고 싶은 이런 종목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종목은 바로 서울옥션입니다. 오늘 서울옥션 가져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품 경매를 해본 적은 없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술품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는 여자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시회 좋아하시나요? 우리 와니님은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잘 보시면 이렇게 집콕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가 내 집을 뭐 카페처럼 꾸민다. 내 집을 재택근무를 하기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꾸민다. 라는 트렌드와 함께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약간 그런 좀 문화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내 집을 미술관처럼 꾸민다.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빅뱅의 탑. 그리고 연예인들 집 가보면은 뭐 그림들이 막 주렁주렁 걸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미술품에 대한 가치, 그걸 또 향유하고 싶어 하는 것들. 미술품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보면은 주로 대기업 CEO 사모님들이 미술관 관장님 많이 하시죠. 그런 게 다 기업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절세 효과가 큰 자산으로서 미술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이게 점점 젊은 세대로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최근 한 10년, 5년, 10년 사이에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품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경매를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불러서 불렀더니 너무 경쟁이 세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부분들. 제가 한 가지 미술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간이 좀 있나요?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블로그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가들 중에서 누가 제일 생각이 나세요? 딱 생각나는 미술 작가 이름 하나 말해보세요. 우리 와니님. 있으세요? 진짜요? 다빈치. 다빈치 맞습니다.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하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이렇게 문외한도 알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 천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뭐 수첩이라든지 기록들, 뭐 이런 것들도 책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다빈치에게 미술 그림 자체 말고도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어떻게 그렇게 대가가 됐는지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품은 미술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데 아주 유일하게 개인이 갖고 있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품이 뭐냐? 살바토르 문디, 즉 구세주라는 뜻의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 보시면 조금 이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완인류 한번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그냥 한마디. 뭐? 애매한데요. 애매하다? 저는 딱 보자마자 굉장히 근엄한 느낌이 확 들면서 위압감이 느껴지면서 되게 어두컴컴하다. 맞아요. 그런 느낌. 침울하기도 하고. 침울하고 약간 멀리서 봐서 그런지 좀 남자 스타일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죠. 네. 딱 예수 느낌이잖아. 그죠? 그래서 머리가 길어가지고 여잔가? 아, 여잔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초상화네? 근데 뭔가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침울하기도 하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2017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5,37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게 사상 최고가의 미술품 낙찰로 이때 화제가 됐었는데 이걸 누가 낙찰받은지 아세요? 예상해 보세요. 누군가 돈 엄청 많은 사람이겠죠? 누굴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일본, 4번 사우디아라비아. 딩동댕. 맞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게 누가 낙찰받았는지 정확히 이렇게 확인이 안 됐다가 이 사우디 왕세자의 요트 안에서 이 그림이 발견된 그 사진이 또 공개가 되면서 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 그림을 낙찰받았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 가격의 점핑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 미술품이라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런 미술품 관련주는 서울 옥션밖에 없는데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약간 정치인 테마 쪽에 수혜 기대감도 있어요. 검찰총장님 부인이 직업이 뭐죠? 전시 기획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냥 괜히 엮였어요. 아무런 뭐 인맥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비슷한 분야라고 해서 조금 엮였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올라갔을 때 혹 대권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 종목이 반응할지는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서울옵션이 최근에 12월에 엄청 급등했다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지력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7,000원을 꾸준하게 지지를 하면서 오늘 강보합 7,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긴 장기 추세를 보면 2016년도에 사상 최고가 26,550원을 기록한 이후에 하락 추세를 걷다가 2018년에 다시 한번 16,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갔고 최근에 추세를 전환시키는 거래 대금을 동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서울옥션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이런
추세 종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상승을 한번 쫙 한 이후에 횡보 몇 달 동안 해주고 다시 또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옥션이 좀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적 체크, 밸류에이션 체크 다 각각 좀 해보시고요. 아, 이런 종목이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관심 있게 보시고, 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아요, 종목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한번 계속 추적해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뭐 적절한 분량으로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얼마나 떠들었는지. 네. 마감 후 미란 앵커 뇌피셜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뇌피셜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와니머니 TV, 그리고 제 블로그, 또 제 홈페이지 사이트, 부자의 지도까지 이델리 TV 홈페이지까지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